지금 둘째 마당 7장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뒷부분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리스트 모양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댑터 만드는 부분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어댑터 만들기 전에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build.grade를 두 번째 거 클릭해서 자, 여기에 플러그인스 중괄호 안에다가 익스텐션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먼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싱크 나우 눌러서 반영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펄슨 어댑터라고 하는 소스 파일로 넘어옵니다. 이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리사이클러 뷰에 보이는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데이터 관리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그 리사이클러 뷰의 각 아이템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양도 결정을 합니다. 그 모양이 화면 레이아웃이 되겠죠. 각 아이템을 위한 화면 레이아웃은 우리가 이미 person item.xml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 리사이클러 뷰 쪽에다가 이렇게 보여줘라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펄슨 어댑터라고 하는 게 이제 상속을 하는데요. 이 어댑터 관련된 기능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거에 리사이클러 뷰 해보면 여기에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댑터 이렇게 보이죠? 엔터를 치면 여기 어댑터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댑터에 꺽쇠 표시를 해서 여기에 펄슨 어댑터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클래스가 되겠죠. 그것 뷰 홀더라고 하는 거를 이 꺽쇠 안에 넣어줍니다. 이 뷰 홀더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 이렇게 소괄호로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뷰 홀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리사이클러 뷰에 보이는 이 아이템이 한 개, 두 개, 세 개 요 정도가 아니라 뭐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 각각의 아이템을 메모리에 다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요 화면 레이아웃 객체를 뭐 만약에 화면에 10개만 보인다라고 하면 한 10몇 개 정도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스크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 위쪽에는 이제 화면 영역에서 벗어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래쪽으로 내려서 재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사용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아이템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객체가 있으면 그거를 뷰 홀더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뷰 홀더가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그 뷰 홀더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아이템이 스크롤을 하면서 보여지는 시점에 거기에 보이는 데이터만 싹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리사이클러 뷰에 보이는 각 아이템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레이아웃은 하나 만들어서 그 레이아웃을 그대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뷰 홀더라고 하는 거는 각 아이템을 위한 객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담아두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안쪽에다가 우리가 뷰 홀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너라고 하고요. 클래스 그 다음에 뷰 홀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너 클래스는 우리가 클래스 안쪽에다가 다른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너 클래스, 자바에서도 내부 클래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너라고 하는 말을 꼭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 기본 생성자 호출하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하는데 자 리사이클러 뷰 점 해서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라고 하는 게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 중괄호 엔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사이클러 뷰에 정의된 뷰 홀더가 여기에 자 파라미터를 하나 전달받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뷰 홀더라고 하는 건 담고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담고 있는 그 아이템을 위한 뷰 객체를 전달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이름을 아이템 뷰라고 해서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전달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뷰라고 하는 자료형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부모 레이아웃에 아이템 뷰를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뷰 홀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된 거고요. 자, 이 클래스가 정의가 됐다면 이제 이 뷰 홀더를 사용하는 기본 메소드들 그죠? 이 뷰 홀더를 필요하면 사용하게 되는 메소드들 이 필수 메소드들이 있어요. 자, 이 펄슨 어댑터의 필수 메소드 또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커서를 두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그 다음에 override 메소드, implement 메소드라고 하면 자, 필수 함수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세 개가 보이죠? 자, 세 개를 다 선택을 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밑에 거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추가가 되는데요. 자, 이 중에 get item cou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 item count라고 하는 걸 맨 위로 올려볼게요. 왜냐면 이게 호출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호출되는 순서가 있어서 이걸 먼저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우리가 이 어댑터라고 하는 게 리사이클러 뷰라고 해서 우리가 화면에 추가한 이것과 서로 소통을 해요. 다시 말하면 리사이클러 뷰가 화면에 아이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댑터 객체를 여기다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따가 메인 액티비티 쪽에다가 설정해 주는 코드를 넣을 텐데, 그렇게 하면 리사이클러 뷰가 화면에 보여지기 전에 이 어댑터 객체 쪽으로 물어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을 몇 개나 갖고 있니? 이렇게 해서 get item count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응답으로 몇 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를 돌려줘야 되는데, 아이템을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안에 담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데이터가 펄슨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놨으니까 펄슨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로 관리를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거를 이 레이아웃 쪽에 설정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직접 이제 우리가 지금 코드를 하나씩 이해해 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이 몇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 코드가 어느 부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다른 용도로 쓸 때마다 약간씩 수정만 하면 쉽게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코드가 어느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호출된다라고 하는 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 입력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var이라고 하고요. 자, items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거는 자, array list라고 해서 자, 생성자 이렇게 호출해 주고요. 자, 여기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담고 있는 array list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게 items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속성으로 이 person 어댑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get item count는 뭐냐?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의 개수가 아이템 개수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모양하고 상관없이 person이 몇 개, 3개가 들어있으면 3개 아이템이 보여줄 거고요. 4개가 들어있으면 4개의 아이템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get item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개수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person의 개수를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전부 삭제하고요. 여기에 items.size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 items.size가 int 타입이니까 이건 추론할 수 있으니까 다 생략이 된 거죠. 자, get item count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 답이 됩니다. 여기 안에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메서드를 보면 onCreate view hold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 view holder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얘기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이 리사이클러 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 10개 정도가 한 번에 보인다라고 하면 스크롤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0개 이상은 안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뷰 홀더는 10몇 개 정도만 만들고 얘가 그 안에 보이는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 객체를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만 싹싹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onCreate view holder는 그 10몇 개가 처음에는 어쨌든 생성이 돼야 되니까 그 시점에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여기 파라미터 보면 parent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view typ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arent는 이 뷰 홀더가 담고 있을 그 아이템 객체, 아이템 레이아웃 객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뷰 객체의 최상위 레이아웃이면 최상위 레이아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안에 자, 레이아웃 자, inflator.from이라고 해서 저기 컨텍스트가 필요하죠. 그러면 parent.context 하면 컨텍스트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객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inflate라고 해서 소괄호 안에다가 대문자 r.layout. person item 하면 뭐예요? person item.xml에서 우리가 각 아이템을 위한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었죠. 그거를 자, 인플레이션 즉 메모리의 객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객체화해서 parent라고 하는 데다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false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에 attached rout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붙은 거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false라고 해주면 얘가 뷰 홀더가 화면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false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arent라고 하는 게 뷰 홀더가 담고 있는 그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 객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레이아웃을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줘라 라고 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면 메모리의 객체화를 하고 나서 왼쪽으로 반환이 돼요. 그럼 이거를 자 var 아이템 뷰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받으면 이 변수 상자에 받은 걸 가지고 뷰 홀더 객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뷰 홀더 객체는 이 밑에서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 파라미터로 받겠죠? 그러면 저기 위에서 만든 아이템 뷰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된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 객체를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이거를 자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onCreate 뷰 홀더라고 하는 거를 이 리사이클러 뷰가 얘를 필요할 때 호출하면서 뷰 홀더 객체를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져간 다음에 얘가 우리가 스크롤을 하면서 얘가 재사용하면서 이 각각의 것들이 쭉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100개, 1000개의 펄슨 객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객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뷰 홀더가 담고 있는 아이템 뷰에다가 값을 할당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onBind 뷰 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계속 바뀌어야지 그게 보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onBind 뷰 홀더라고 하는 거에는 지금 우리가 몇 번째 펄슨 객체의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포지션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할게요.